인생 그리고 바둑, 시니어 기사들의 인생이 담긴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 구전노경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펼쳐집니다. 자, 두 팀은 모두 이 개인 승수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유일하게 0대3 패배가 없는 팀 간의 대결인데요. 네, 특히 구전노경은 뭐 0대3 패배가 아니라 3대0 승리를 여러 차례 하면서 1위까지 뛰어올랐는데 11라운드가 10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11라운드가 아주 중요한 한 판이 됐습니다. 네, 자, 현재 순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순위표입니다. 자, 6승 4패 팀이 3개 팀이고요. 5승 5패 팀이 3개 팀입니다. 네, 뭐 어쩌면 이 중위권과 상위권이 딱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11라운드에서 아무래도 순위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팀은 이 개인 승수를 굉장히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서울 구전노경은 6승 4패 중에서 1등이고요. 부천 판타지아는 5승 5패 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구전노경과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오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국입니다. 이지명, 강훈 선수, 일지명, 김일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명간에서는 김일환 구단이 앞서는데 상대 전적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첫 번째 판도 만만치 않은 5대5 승부입니다. 이어서 2국 보시겠습니다. 자,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일지명, 최규병 선수, 삼지명, 차민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다승 랭킹 1위와 2위 간의 대결입니다. 게다가 상대 전적도 2대1.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승부판 중에 승부판입니다. 마지막 3국 확인해 보시죠. 삼지명, 정대상 선수, 이지명, 안관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 판도 구전노경 입장에서는 지명 간의 순위는 앞섭니다만 상대 전적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래서 5대5 승부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 확인해 봤는데요. 자, 세 판 모두 크로스 대결인데 상대 전적은 팽팽합니다. 네, 이 6명의 이 승패를 모두 합치면 거의 완벽하게 5대5입니다. 네. 이런 대진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만만치 않은 대진인데다가 게다가 또 다승 랭킹 1위인 차민수 선수가 9승이고요. 네. 이 최규병 구단은 2위인데 8승입니다. 이 네. 맞대결이 형성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승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11라운드 1경기 빅매치 중에서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최규병 선수와 차민수 선수의 대결, 다승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지금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 부천 판타지아 대 서울 구전노경의 대결 시작합니다. 자, 3국입니다.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지명, 안관욱 선수,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삼지명, 정대상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정대상 구단도 초반기 부진을 딛고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부천 판타지아의 승률이 많이 올라갔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1국입니다. 나란히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지명, 강훈 선수, 일지명, 김일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양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김일환 구단의 승점이 좀 낮다는 부분. 역시 또 부천도 강원 구단의 승점이 좀 낮은 것이 아쉽습니다. 네. 자, 빅매치로 가보겠습니다. 2국입니다. 일지명, 최규병 선수, 삼지명, 차민수 선수의 대결. 자, 다승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오더가 가장 재미있게 짜여진 것 같아요. 네. 이 차민수 선수와 이 최규병 선수는 이 두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또 올해 10판의 바둑을 봤는데 네. 이 차민수 선수는 특히 초반에 굉장히 빨리 둡니다. 빨리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초반 연구가 네.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기다리는 바둑을 많이 둡니다. 반면에 최규병 선수는 굉장히 좀 약간 장고형에 가깝고요. 또 초반에 좀 빠르게 전투 걸어가는 형이 돼서 네. 오늘 상반된 기풍을 가진 두 대구자가 맞게 됐는데 그만큼 초반은 차민수 선수 쪽이 좀 앞설 것 같고요. 이제 중반 싸움이 되면 유리하게 될 것 같은데 종반이 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또 최규병 선수는 또 공격적인 네. 기풍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번에 특히 올해 특히나 이 공격적인 바둑을 들고 나오면서 네. 승률을 팍 올렸습니다. 자, 좀 오랜만에 밀어붙이기 정석이 나옵니다. 네. 예전에는 1급들만 들 수 있다던 그 어려운 정석인데 다만 요즘에는 이 밀어붙이는 형태가 이제 백이 손해다라고 해서 백 입장에서 이렇게 두진 않습니다. 이 정석의 변화가 정말 너무나 네. 많고요. 그리고 한 변화당 수순이 너무나 깁니다. 네. 그래서 이 정석이 1급들만 둘 수 있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암기 양이 원체 많아서 그렇죠. 네. 지금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축을 이용해서 이쪽을 잡았는데 네. 나오는 축이 여기 딱 걸리잖아요. 축머리이고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을 굳이 먼저 두지 않아도 당장 들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백은 한 번 더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굳이 두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축머리라는 활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어차피 둬야 되므로 먼저 둬야 된다. 이게 또 수비형들의 생각이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지금 안 둬도 되는데 빨리 넓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공격적인 활발한 기품을 가진 쪽들의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정말 답이 알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답이 거의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요. 네.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꼭 이 바둑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바둑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어차피 둬야 되므로 꼭 지켜라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이제 평가인데 네. 자, 이 모양에서만큼은 좀 다르네요. 네, 손을 빼라와 자, 손을 빼라 이쪽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여길 지켜라 이 두 가지의 이 승률 차이가 네. 똑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지 물어봤잖아요. 네. 여기 따내는 쪽이 이제 수비형이고 그 손을 빼는 건 공격형인데 어느 쪽이냐 여쭤본 거는 이건 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이제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둬도 한 판이 되는 그림인데요. 근데 여기서 백이 손을 뺐을 때 하변이 아니라 좌하기로 가네요. 일단 이쪽에 모양이 이제 빵대를 어차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은 네. 이쪽의 모양을 좀 지키는 게 낫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뭐 어느 쪽은 손 빼도 뭐 비슷하겠죠. 초반에야 뭐 보통 이제 예전에는 벌린 수를 많이 뒀는데 네. 최근에는 굳힘을 더 많이 둡니다. 다만 지금 이제 벌린 수는 이제 둘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데 오게 되면 결국 축머리가 또 부담이 되니까 네. 지금은 결국은 이제 어느 쪽 이쪽으로 붙일까 아니면 반대로 붙일까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키고 갈 것인가. 그래서 축머리를 당하지 않기 네. 위해서 더 좁혔을까요? 네. 자, 어쨌든 뭐 벌린 수가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또 이제 축머리 쓴다라고 해도 나중에 굳이 나간다고 해도 백이 당장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어두고 싸움을 하더라도 네. 흑이 이 악수를 둔 어떤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다지 뭐 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도 나중에 둔다고 하고 손을 뺐습니다. 자, 바로 걸쳐서 네. 모양을 갈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낮게 두는 게 있고 높게 두는 게 있는데 높게 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슬슬 이제 축머리가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벌려져 있는 돌은 공격을 거의 안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 지켜놓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굳이 다른 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이제 넓혀가는 것이 있어요. 팍팍 씌워가면은 네. 이쪽에 모양이 굳어만 지면 최고로 좋습니다만 한 번에 깨지면은 또 좀 우울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백이 좀 수비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 공격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양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대방이 침입했을 때 그만큼 위험 네. 부담은 있는 건데요. 네. 손을 아예 돌렸습니다. 아직도 흙은 바로 나갈 수는 없어요. 아직도 축입니다. 네. 여기 나갔을 때 딱 여기 선에 걸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흙이 여기 오거나 이쪽에 뭐가 오면 여기까지는 이제 축머리가 되고 흙이 이렇게 오면 백은 받질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벌려서 모양을 이제 안정시켜 두었는데,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지키고 이렇게 백이 지켜내면은 벌려져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축머리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선우 구단이 가장 바둑을 이제 빠르게 둔다라고 하는데 이 차민수 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두거든요. 네. 자, 이거 날짜 간 거는 이쪽에 나가는 축머리 요걸 보는 거고, 네. 백이 쪽을 이제 따내면은 공격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이 벌려져 있는 돌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백도 어영부영 벌려져 있는 모양이라 이 공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충분히 탄력이 네. 있는 돌이군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게 보실 때 이거를 이제 잡으러 가려면은 이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씌울 수는 있지만 백이 사는 데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좀 아쉬우니까 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밑으로 두면은 아래는 깰 수 있습니다만 중앙으로 나갔을 때 공격이 또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백은 축머리를 일단 지켰습니다. 위에서 눌러가는 수를 네. 선택을 했군요. 일단 뭐 아주 교과서적인 진행입니다. 네. 자, 백을 이 안에서 살게 만들고 흙은 세력을 네. 차지하겠다는 뜻처럼 보여집니다. 이 바둑은 이제 우측에 이제 흙의 모양이 크게 생긴다는 의미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상변과 좌변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실 때 어떠세요? 누가 유리할까요? 뭐 인공지능이야 뭐 백이 좀 유리하다고 이미 답을 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이제 백은 여기 모양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흙은 여기는 이제 깨졌으니까 이 모양 하나로 움직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발전성,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흙이 하나의 모양밖에 없고 백은 네.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백이 조금이나마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네요. 근데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잘 키운 또 한 채가 일당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흙이 또 먼저 착점을 하다 보니까 주도권은 역시 흙이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서서히 이렇게 중앙을 눌러가면서 우변을 키울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흙이 일감은 한 칸인데 좀 강하게 압박하는 수는 들여다보는 수거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되긴 조금 심심합니다. 아, 나 한 칸 띄었나요? 자, 일감대로. 네. 좀 무난하게. 심심한 거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자개도를 수비를 할 때 가장 나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꼭 나와 끊어서 잡고 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나쁘죠. 네, 끊더라도 나중에 끊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시급한 돌부터 안정을 네. 취해 놓고요.
흙이 여기서 반대쪽으로 젖혀서 싸워갈 수는 없는 거죠? 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갈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잡고도 별게 없어요. 아래쪽을 잡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버리면은 공격했던 돌 세 개가 도로 이제 미생마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세력으로 또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뒤로 빼고 그냥 선수 잡고 다른 데 두는 것이 나은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불편한 게 원래 이렇게 놓고 이제 모양을 키워야 됩니다. 다만 나중에 여기 이제 껴붙이는 약점이 있으니까 좀 성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착점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멈췄다는 것은 이 반발의 수일기도 살펴보고 네. 있다는 뜻인데요. 반발을 했나요? 좋았습니다. 자, 이게 바둑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밑으로 두면은 상대는 당연히 이제 위로 가고 내가 위로 가면 상대는 이제 아래쪽 실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실리가 맞는지 세력이 좋은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상황이 이 바둑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일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서로 이제 세력 바둑이니까 백쪽이 조금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흙은 백을 쉽게 네. 살려주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있는 것도 있고, 자, 도로 싸움을 이제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싸움을 거는데 이제 백돌이 많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추는 이유가 그냥 이을까? 아니면 건너붙여서 전투를 할까? 두 가지를 고르고 있는데요. 이으면은 흑도 아직 느니까 아직 더 시달림을 좀 당해야 되고 네. 이쪽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자, 흑도 서로 이제 싸움이 됐을 때 부착하네요. 이제 백도 양곤마, 흑도 양곤마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네, 붙여갔고요. 네. 자, 여기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흑이 싸우느냐. 첫 번째 아까 싸우느냐 끊어서 두 번째는 피하느냐. 피하는 건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손이 이 중앙 쪽으로 갔거든요. 처리는 할 것 네, 같습니다. 싸움으로 갑니다. 네. 반대쪽으로. 야, 그거 좀 어려운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선택이 달라질 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 나갑니다만 나간 일단 다음에 나가나요? 이 흑도 어렵다는 얘기는 밀고 나가면 양단수가 되니까 이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 늘었을 때 이 마늘모 때문에 흑이 손을 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은 이제는 이쪽 싸움은 백천지가 되니까 흑의 싸움이 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 싸움이란 거는 이미 싸움이 시작한 다음에는 답이 웬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자리에서 싸움을 하느냐, 그리고 이 좋은 자세를 누가 먼저 잡느냐, 요걸로 거의 결정이 돼 버리는데 지금 이제 밀어가고 이을 때 백이 다시 늘어두면은 흑보다 백이 중앙으로 먼저 올라가죠. 네. 여기도 나가면은 주변의 배석이 이제 백도 더 많으니까. 네. 흑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됩니다. 백이 이렇게 꼬부리고 중앙으로 머리를 올렸을 때 흑이 이 넉점을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 입구자로 장문의 그렇죠.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나올 때 반대쪽으로 두면은 이 마늘모로 두었을 때 수가 거의 없어요. 네, 나가기가 뭐 불가능합니다. 이건 다 막히니까. 자, 일단 백은 두 점을 버릴 거라면 처음부터 끊지를 않았겠죠. 네. 나가는 거는 뭐 절대 자리입니다.
흙도 뭐 여기서 버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양단수가 되는 지점은 뭐 이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어렵겠습니다. 어려워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어놓고 설령 두더라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늘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끊는 약점이 남아서 언젠가는 계속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입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뭐죠? 양단수를 허용을 했는데요. 이 넉점 네. 포위되는 수를 지금 방해하기 네. 위해서 연결고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단 저침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근데 양단수 나가고, 네. 일단 나가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빵 때리면 주면은, 이거는 뭐 흙이 너무나 망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끊으면 나가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차민수 선수 생각은 백이 이걸 못 따낸다 그 얘기죠. 이쪽을 막을 때, 아까는 마늘모로 잡혔는데, 지금은 안 막힌다는 뜻이에요. 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수 치고 결국 나가면은 혹은 단수 치고 따내면은 네, 흙이 고달픈 싸움인데요. 네. 아니면 중앙 빵따냄을 하고 백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이 아래쪽 돌이 너무나 클까요? 글쎄요, 뭐 백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라 굳이 타협을 먼저 할 필요는 없죠. 네, 불리한 쪽에서 아무래도 뭐 좀 그러겠죠. 차민수 선수의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초반부터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 2국 보고 계십니다. 재밌습니다. 네, 지금 차민수 선수가 젖혀가자 최규병 선수도 가만히 꼬부렸어요. 네. 자, 이건 여기 이제 지켜라 그 얘기죠. 마늘모 두면 잡히니까 이쪽을 이제 지키면은 그 다음에 끊겠다는 뜻이고 나가더라도 이쪽을 나가면은 흙이 이을 때 이제 축이다 그 얘기입니다. 타협을 완전히 거부를 한 건데요. 일단 마늘 잊지는 못해요, 흙이. 여기는 잊지는 못합니다. 네. 마늘모 두면은 이거는 이제 나가는 길에 딱 막혀서 이건 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흙 입장에서도 이제 어려운 것은 붙이면은 여기서 백은 여기를 안 두겠다고 이미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나가겠다는 의미예요. 결국 있는 수순은 이제 흙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백이 꼭 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양단수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그래도 중앙을 젖힘을 당했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빼앗긴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백은 지금이라도 양단수가 좀 낫습니다. 네, 어차피 빵 때리면 빵빵하면 너무 좋은 거고 나가더라도 백이 나갔을 때 네, 흙이 이렇게 뭐 두는 것은 네. 기분은 좋은데 다음이 내 백이 이 두 점을 잡는 거니까 게다가 흙 약점이 생겨서 오히려 흙이 손해를 봤어요. 네,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백이 약간이나마 득을 본 겁니다. 네. 그러면 흙도 버티기 위해서 한 번 더 밀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누나요. 여기요. 야, 이건 엄청난 네, 강수네요. 일단 볼까요? 그냥 나갔습니다. 네, 그 자리는 흙이 네. 차지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최병 구단의 바둑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한 점을 잡아도 뭐 나쁠 바둑이 아닌데 야, 여기서 그냥 최대한 세게 뒀습니다. 다만 이제 흑이 아까 백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이쪽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젖힌 수를 두었으니까 백이 마늘모를 둘 때 흑은 자연히 이제 돌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네. 이쪽은 백의 땅이지만 여기는 흑의 땅이죠. 자기 지역에서 싸움이 펼쳐지면은 이 백의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또 숨통이 튀었습니다. 네. 백이 여기서 중앙 단수를 쳐서 좀 버티기는 어렵겠죠. 아, 위험하죠. 이거 한 방 뛰면은 네. 통로가 막히면은 이거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바둑의 사활에서는 흔히 6, 4, 8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6집 이내는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둬봤자 한 4집밖에 얻지를 못하니까 네. 막히는 순간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중앙으로 진출할 수밖에 네. 없었고요. 네, 흑이 먼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 뭐 아주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만 일단 싸움이 좀 고달퍼졌어요. 네. 자, 일단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부담은 뭐냐면은 백이 여기를 만약에 두어버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땠습니까? 하얗게 네, 눈이 내려버렸죠. 네. 여기를 뺏기는 순간 집 차이가 꽤 난다는 얘기고 흑은 여기를 이제 빨리 뛰어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사실 집으로는 급한 건 흑 쪽입니다. 이 사활이 급한 건 백이고 어떤 실리가 부족한 건 흑이니까 서로 약점을 하나씩 안고서 싸움을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미느냐? 어느 쪽으로 밀더라도 지금 흑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일 것 같죠? 아, 네. 여기를 빠져나가는 순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백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아까 여기를 뛰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못 뛰어나가요. 네. 이게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흑은 어차피 백을 상당히 압박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아, 재밌는 수가 등장했는데요. 네. 어느 한쪽을 밀지 않고 먼저 응수를 물어봅니다. 나가면은 나갈 때 어차피 머리 때릴 게 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나가고 이쪽을 무조건 받게 해서 네, 이렇게 선수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거나 끊겠다는 뜻이네요. 아, 뭐 좋은 맥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다만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호구치고 그냥 참을 것 같아요. 백이 이쪽을 막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냥 손을 빼면 됩니다. 아, 선수가 아닌가요? 네, 이게 나가도 백이 안 되죠? 끊으면은 한 점 따내야 되는데 환격이 돼서 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있는 맥인데 그렇게 뭐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흑이 나가주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의 의도에 네. 걸리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네. 흑이 나가주는 거는 백의 의도예요. 자, 냉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올 시즌 차민수 구단이 보여준 게 참는 바둑이에요. 네. 참고 참았다가 상대가 이렇게 조급해서 약간이라도 더 무리수를 두었을 때 딱 낚아채는 네. 이 기다림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차민수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글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악어 스타일의 바둑입니다. 네, 기다렸다가 확 물어버리는 바둑인데 그 바둑 스타일이 좀 9승 1패 어마어마한 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서부터는 이 자율 오더제로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차민수 선수가 후반기에 두었던 상대들이 모두 이 상위지명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8라운드에서는 이지명, 김동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9라운드에서는 1지명, 김종수 선수에게 네. 반집승을 거두었고요. 또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지명, 장수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기다림의 이 바둑이 역시 수비 바둑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꼭 수비 바둑이 꼭 좋냐? 뭐 그거야 이제 알 수는 없죠. 반면에 최규병 구단은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를 하는데 글쎄 뭐 굳이 이게 또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치타형에 가깝습니다. 한번 이제 딱 내달리면은 네. 이 폭주기관차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이 바둑에서도 그냥 여기 하나 잡고 양보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내달리지 않습니까? 네. 한번 스타트 끊으면은 멈추지 않는 최고 속력으로 달려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인데 뭐 최유명 구단도 8승 2패, 차민수 구단도 9승 1패. 그러니까 네. 서로 비슷한 성적이면은 뭐 수비가 무조건 유리하다, 공격이 뭐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규병 선수는 8승 2패. 네. 패한 선수들을 보면요. 서봉수 선수, 김수장 선수 이 모두 동일 지명 선수한테 패했고요. 일단 두 대국자 모두 이 승리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네. 최규병 구단은 이제 일지명 간의 대결을 승리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차민수 구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그 상위 지명을 계속 이제 꺾고 또 같은 지명 대결에서 전승을 거두었으니까요. 네. 자 이제 반대쪽으로 뛰어 나갔는데 이거 그런데 너무 싸우다 말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흑 6점은 괜찮은 거죠? 괜찮기는 합니다만 네. 이쪽이 이제 이어서 이쪽 이제 단수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석이 죽으니까 나중에 좀 공격이 아예 끝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자리를 왜 흑이 좀 두기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백의 입장, 흑의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쪽을 막히면은 이 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 부담을 느껴서 바로 두었는데 다만 이쪽 공격이 이제 끝나버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공격이 끝나버린 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흑의 모양이 자동으로 지워지죠. 네, 실속이 굉장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네요. 네. 요석이죠. 지금 두 점은. 두 점은 이제 굳이 잡지 않더라도 일단 수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좋은 것은 이 선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가는 게 득이니까 끊으면은 흑이 단수 쳐도 다 잡혀버리죠. 또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두 점 잡는 것도 있지만 그냥 벌리는 형태로 이쪽에 집을 얻는다는 얘기죠. 네. 자, 흑이 이제 심심해졌습니다. 집이 백이 훨씬 많아졌으므로 거꾸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둘 수 있는 게 백을 공격하러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격할 이미 돌이 마땅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요거밖에 없는데 네. 이미 이 백돌은 네, 그물을 빠져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렇게 백이 타개를 하면서 흑의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네. 초반 포석을 보았을 때 흑은 기대할 자리가 우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변 모양이 다 지워졌어요. 네. 그렇죠. 아까 이 모양 대결에서 백은 이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바둑이 이제 승률이 조금 낮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당연히 발전성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빵이 돼 버렸고요. 네. 근데 이쪽은 이제 흑에 두 명 깰 수는 있는데 깬다고 해도 백의 모양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로 좋지도 않죠. 근데 좀 괴로운 거는 만에 하나 백이 먼저 둔다면 백은 모양이 두 개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흑이 지금 당장 귀를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아니, 둬야죠. 뭐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했으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 잡혀버리면 너무 괴롭죠. 네, 너무 네. 크죠. 이거는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다음이 어렵습니다. 일단 뭐 지켰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서로 두어진 바둑인데 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거. 네. 네. 근데 이 수는 이제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요거 하나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지면은 흑은 얻는 게 없죠. 오히려 좌변에서 네. 백의 집이 더 크게 나겠네요. 이제 좀
고급자, 중고급자분들 막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약점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는 건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흔히 이제 유단자들은 이런 성동격서라고 하죠. 네. 이쪽으로 둬서 이제 반대쪽으로 공격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네. 네. 글쎄요, 이제 흑의 공격이 그만큼 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다음 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최대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이제 많이들 두시죠. 지금 보여주시는 변화도마다 하나하나 다 공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래야지 뭔가 그래도 수가 진행이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백이 이제 지켜버리면은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항상 이런 바둑을 두었을 때 네. 이긴 쪽에서 유리한 쪽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유리하면은 이렇게 방심하게 되고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민수 구단의 바둑은 역전승이 많습니다. 굉장한 특징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서두른 사람이 이제 또 걸리는 겁니다. 백 입장에서도 이 돌을 억지로 공격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차분하게 지켜놓고 흑도 일단 억지로 이걸 공격할 수 없으므로 네. 이런 대로 반대쪽에서 이제 두게 될 것 같은데 흑이 결국 아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그래도 요거 이제 노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붙이면서 네. 이럴 때 이제 돌이 조금만 오면은 이거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흑의 노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변이 아닌 좌변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쪽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아예 여기는 한 칸을 벌려서 지켜버리면 안 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오히려 요 들여다보는 수를 거꾸로 당해요. 이런 데를. 그러면은 이 점점점 조금 수가 생기죠. 항상 이제 지킨다라는 거는 집을 네. 먼저 지키진 않아요. 항상 이게 돌이 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약한 돌을 지키는 게 1번이고 끊기는 점을 지키는 게 2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지키는 건데, 자, 높게 두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수네요. 높게 지켰다는 것은 지금 중앙에 있는 흑돌도 네. 쳐다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마 눈이 이제 좀 보이실 텐데, 네. 맞아요. 여기 당하면은 백집이 다 깨지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둔다는 얘기는 이쪽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거고, 네. 그러자 이거를 이제 눈치챈 흑은 여기를 두기 전에 먼저 이쪽을 이제 지켜놓는 겁니다. 공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네. 좀 지켰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낮게 두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수비형이고요. 높게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밑은 이제 허한데 뻥 뚫려 있는데 공격적인 선택인데 두 대국자의 기풍이 상이하다, 굉장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역시 최규병 구단의 바둑은 역시 공격적인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강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네. 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알파고 시대에는 특히 벌림이 낮은 벌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좀 높게 두는 형태가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이제 흑은 이제 슬슬 좌변 쪽으로 이제 돌을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가 재밌네요. 백이 유리하다. 저 같아도 여기 이제 둘 것 같아요. 네. 매우 유리함으로. 근데 여기를 선수로 얻어맞으면은 백은 또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당한 만큼 집으로는 이제 백이 아무래도 좀 추격을 허용을 하는 거죠. 자, 굉장히 강하게 두는 거는 여기서 또 버티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대한 공격을 좀 허용합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약한 돌을 지켜라가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풀어가는 방법이었는데요. 책에는 약한 돌을 먼저 지키라고 합니다. 네.
그래야 또 애초에 노렸던 중앙의 흑도를 네, 서서히 노려갈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을 두고 흙이 만약에 어느 쪽 이제 밑으로 이제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16집이나 부족하다고 나오니 흙은 여기를 이제 깨야 되지 않겠어요? 이쪽을 100에 두면은 3 곱하기 4니까 12에다가 13, 14, 한 15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여기를 둬야지만 지금 15집을 빼서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0이 밀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선수가 되는 거고 흙이 여기를 두어왔을 때 100이 어쨌든 이 모양 공격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고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돌을 정비하면서 또 상대의 돌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고수들은 뭔가 하나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여러 개 끊으러 가죠. 네, 이 전형적인 이제 그 수법들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끊는 수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점이 더 생겨요. 피곤해질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구단들은 내 돌을 수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으로 전환을 하고 9급들은 다짜고짜 끊어버리고 네. 이런 차이인데 재밌는 거는 9급의 수법이 구단의 바둑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역시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연결하기 전에 먼저 네. 급소의 자리를 두어 놓고요. 흙이 연결하면 그때 지키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이제 악수를 두어라 그 얘기죠. 네. 나중에 여기를 두어놓고 두면은 이 수는 이제 버립니다. 이제 버리지 못하게 미리 둔 거고 이 약점을 지키면은 흙은 여기 찝어야 되는데 네. 백이 호구를 치면서 요 수가 남아요. 여기 지키면은 한 번 더 두면은 흙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좀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먼저 공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흙도 이 약수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가놓고 백이 어차피 이 한 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갔는데 겨우 요거 하나 잡으려고 공격 시작하진 않거든요. 네. 결국 여기로 오면은 잡지 않고 뭔가 다르게 두게 돼 있어요. 자, 백의 응수타진의 흙도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바둑에서 대부분 이걸 두면은 이제 원래는 역시 띄워놓고 상대가 두면은 그 다음에 역습 가고 이런 식인데 대부분은 뭐 다짜고짜 이제 끊어놓고 보죠. 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흙이 못 살았잖아요. 늘게 되면은 양곤마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대가 막 엉겨붙어 싸우면 좀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요 느는 수를 알면은 쉬워요. 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꼭 단수를 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축으로 걸려드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싸움은 흙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고 또 참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흙의 신세가 좀 약간 좀 서글퍼졌어요. 지금 그 자리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찝겠다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거기 들여다보는 수가 뭐 급소긴 한데 약간 아깝죠. 언제든지 끼우는 수를 여러분들도 이게 호시탐탐 노렸겠지만 네. 참미수단도 노렸거든요. 네. 자, 차민수 선수도 버티기 위해서 악수 교환을 해 두었습니다. 네, 중앙 접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최규병 선수 대 차민수 선수의 대결,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라운드) 1경기 부천 판타지아 대 서울 구전노동의 대결. 네, 차민수 선수가 연결을 해놓고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결국 이제 찝고 이으니까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왕 사는 거 깨고 살자 네. 그런 뜻이겠죠.
이쪽 모양 깨고 살자. 네. 근데 다만 이런 작전이 이제 성공하면은 좋은데요. 이제 실패를 했을 때는 지금도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백은 끊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어야 되는 힘으로. 자, 이렇게 놓고 뛰어가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수렁으로 좀 빠지게 되죠. 마늘모로 두었네요. 아예 한 수를 투자해서 지켰습니다. 네.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수비하는 측의 영원한 고민인데, 이걸 또 지키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집을 또 뺏기고, 또 이거 잡으면 좋은데 또 집을 또 뺏기고, 이런 식이 되면은 네. 집으로 추격이 전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홧김에 손을 또 빼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떤 공격권이 다시 백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실리를 차지하자니 중앙이 얇아지고 중앙을 차지하자니 실리를 빼앗기고 바쁜 흑은 지금 어디를 둬야 될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의 바둑을 보면은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하는 게 상대를 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데 잡으러 오게 되죠. 잡으러 가게 되는데 일단 고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자기 모양은 일단 확실하게 지켜둡니다. 근데 이 수가 다만 뭐 정수인 건 누구나 알겠는데 그 사이에 백은 점점 집을 차지하니까 네. 네, 집의 격차가 오히려 조금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중앙에 흑돌이 못 살아 그렇죠. 있다는 점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급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네. 때려버리니까 흑이 어떻게 둬도 두 집이 안 나요. 또 여기를 또 맞으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약점이 또 노출이 돼서 네. 결국 한 집이 하나도 안 납니다. 중앙에 붕 떠 있는 돌은 한 번의 공격을 완벽하게 잡을 수도 없지만 지키는 쪽에서도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자, 이제 최규병 선수는 생각 시간 거의 다 사용을 해 갑니다. 네. 차민수 선수의 이게 풀어가는 방법은 초반에 일단 약간 이번 바둑은 초반에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초반을 이제 비슷하게 짜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진 상대가 실수가 나올 때 그때 응징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면서도 상대들이 당하는 것은 그만큼 이 차민수 구단의 이 초반 속기가 실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흔히 뭐 알면서 당한다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창호 구단 끝내기 가면 세다는 거 다 알지만 결국 거기에 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차민수 선수의 이 초반 속기 이후 중반 이 시간 공격 이 전략이 굉장히 승률이 높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네. 방향인데 좌변으로 젖혔나요? 향했고요. 자, 이거는 원래는 백이 찝겠다는 뜻인데요. 네. 여길 차단. 찝으면은 네. 자, 이으면은 이제 끊어서 여길 못 두지 않습니까? 예, 뒤로 치는 게 남아 있죠. 네. 자, 그럼 찝으면은 자, 이게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나요? 이 안에서 네. 근데 돌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살 것 같기도 하고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네. 백도 화를 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선수 듣는 자리가 네. 그래도 여러 곳 있다라는 네. 뜻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호구 자리가 되어 있으면은 네. 네, 최소한 죽진 않아요. 네, 최소한 패는 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이 붙여가고 이 끊어버린 수는 이 백을 흑을 좀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결국에 이제 백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살아도 본전이지 않습니까? 30초. 네, 하나, 이제 뭐 어영부영 살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만 두면 집으로 앞서는 바둑이니까 여섯, 네, 지금 일곱, 이제 여덟, 아홉. 이거 찔러 가나요?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잡으러 가겠다는 약간 의사를 보였거든요.
막을 때 네. 잊질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익기 전에 또 그렇죠. 교환을 이쪽을 하나요? 더 세게 두겠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수인데 성공하면은 물론 잡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백도 만만치는 않은 게 이었을 때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모양이 만만치가 않죠. 네. 백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백이 칼을 뽑았나요? 흑의 안형을 파워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찔러갑니다. 어쨌든 네. 막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으려고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재밌네요. 흑은 네. 여기 한번 물어봤다. 또 반대쪽으로 갑니다. 흑도 좀 떨리죠. 네. 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자리를 선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들여다 보는데 잊지 않는 바보 없다 그러죠. 일단 잊고 둬야 되고요. 여기는 괜히 반발해봤자 찔러서 두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 찔르면은 자충이 되니까요. 네. 둘, 셋,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건 모양이 너무 사나워져서 결국 이어서 먼저 지켜야 되고요. 자, 흑이 여기를 두었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를 먼저 두고서 그 다음에 가진 않아요, 보통. 네, 만에 하나 잡히면 손해니까. 자, 결국 이제 이 귀에서 처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글쎄, 흑이 이런 정도는 뭐 둘 수 있는데요. 이런 정도는 백이 좀 약간 쉽게 둘 수도 있어요. 결국 여기가 너무나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서 백이 네. 방향을 바꿔갈 수도 있을까요? 흑이 끊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고요. 네. 어쨌든 이게 선수다라고 가정하고 백은 잡으러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나를자까지 뒀습니다. 자, 백의 다음 수가 끊으면은 그냥 어영부영 타협으로 가는 거고 호구 자리에 때리고 가는 거는 거의 잡으러 간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수는 잡으러 가는 건 기분이 좋습니다만 흑이 만약에 산 다음에는 이 백의 모양에 그냥 딱 봐도 그냥 급소가 딱 보이죠. 네. 근데 여기 호구 자리에 급소가 남아 있어서 둘, 살고 나면은 꽝입니다. 넷, 자, 과연 출기 상황에서 결단을 네. 내릴 수 있을지. 이 수는 일단 못 잡는다에 네. 살려주는 쪽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잡으러 가려면 저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고 한 점을 이제 버리는 대신에 네, 여기도 귀도 어느 정도 처리하고 네. 이쪽도 좀 어느 정도 공격해서 이득 보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답답한 거는 흑이죠. 일단 어느 정도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부천 판타지아는 후반기 2연패로 시작을 하다가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었고요. 서울 구전 노경은 이 3대0 완봉승으로 3연승을 거두었는데요. 지난 라운드 그 연승이 끊겼습니다. 항상 이 팀이라는 것도 이 결국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오면은 또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이 오고 네. 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은 또 좋은 흐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다만 좋은 흐름이 왔을 때 승점을 확 올려야 되는 거고 네. 나빴던 흐름 때는 최대한 버텨야 되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버틸 때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승점 관리를 잘 하다가 좋은 흐름이 왔을 때 탁 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전 노경이 그런 관리를 잘한 거죠. 좋은 흐름일 때 거의 개인 승수와 팀의 승수를 쓸어 담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2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는 네. 3대0 완봉승이 4번, 그리고 0대3 패배도 3번이 있는데요. 네. 패할 때 또 이렇게 0대3 패배가 연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항상 바둑도 그렇습니다. 바둑도 항상 매번 좋을 순 없죠. 네. 공격 한 번 하면 수비 한 번 하는 거고 또 수비가 또 평생 가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수비해야 될 때 잘 버텼다가 공격하는 흐름이 올 때 낚아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 차민수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장점을 지금까지 잘 보여줬는데 네. 자, 오늘 바둑은 일단 흑의 입장에서 처음에 여기서 공격은 갔습니다만 지금 흑의 수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을 가져오는 그 수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최규병 구단의 어떤 이 반면 운영, 공격적인 흐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네. 그만큼 절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분 다시 반대쪽. 아, 거기까지 느나요? 자, 이럴 때 이제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끊을 수 있다면 최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만 둘 수 있으면 최고 좋은데 단수를 쳐버리고, 네, 이쪽을 잡으라고 할 때 끊어버리면은 네. 이 전체가 위험하죠. 자, 이렇게 타협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 모양이 둘,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네. 백은 이 다섯, 정도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자, 타협을 하기엔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어서 전체를 좀 잡으러 가자니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게 다 살아버리면 좀 억울하죠. 뭔가 좀 강하게 둘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찔러서 이제 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흑돌이 지금 이 교환이 된다면은 흑이 차단하고 진짜 사는데 약간 들리죠. 이을 수도 있을까요? 다섯, 아, 연결을 이었고요. 했고요. 네. 결국 차단을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것도 이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백도 편하게 아. 돌 하나 버리고 대신에 이렇게 많이 잡아가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상대에게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흑도 이제 거기보단 변으로 두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딴에서 살면은 백은 공격이 큰 이득은 없습니다. 네. 큰 이득은 없지만 이제 하나의 이득은 있어요. 이쪽에선 다 손해 봤는데 네. 네. 뭐냐면 이제 이쪽을 끊으러 가는 거예요. 아, 중앙 두터움이 생겼군요. 자, 이쪽이 끊으러 가는 약간의 약점을 원래 이 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데 네. 얘가 탄탄해졌으므로 이제 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공격형의 최규병 선수라면은 흑이 101점을 잡을 때 또 네. 이 선으로 달려서 계속 잡으러 갈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게 젊은이 한 점. 축이 아닌가요? 아, 충머리의 의미가 아, 있었군요. 아, 이제 축이 또 아니네요. 아까는 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나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흙이 다르게 두지는 않겠죠. 네. 자, 이렇게 나가고 했을 때 글쎄요. 지킨다면은 야, 이거 4월이 흙이 엄청나게 빡빡한데요. 이제는 여기도 정말 살려야 되고. 잡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지금 흙이 나간 거는 네. 어쨌든 공격의 흐름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 흙에게 백이 약한 돌이 생겨야 된다는 뜻이 되므로 네, 일단 거기를 뚫고 나가서 이제 상변에 이제 백의 모양의 균열을 내겠다 이런 네. 뜻입니다. 자, 공격의 흐름을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 두어지고 있는 좌변 같은 경우에는 네. 흙이 반을 떼어주고 또 귀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방향을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건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바꿔치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자, 흙은 판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네. 모양을 갈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이 돼야 뭔가 좀
접전을 만들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드린 말씀이 이제 패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판을 어지럽힌다는 뜻이잖아요. 네.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니까 지금 흑이 거기에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승부수네요. 이쪽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쪽을 좀 헝클어뜨리겠다 그런 뜻인데요.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을 두고 이제 약점 여기는 지켜야 되고요. 네. 지키고 흑은 이제 요거를 이제 지키면은 그다음에 여기를 지키는 게 최고 깔끔해요. 네, 요거는 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깨진 다음이죠. 그러면 흑도 연결을 했을 때 백이 연결을 하는 네. 것이 좀 알기 쉬울까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확 잡아버리고 네. 이게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로 왔을 때 다시 타기로 바꾸는 것이 백이 두기 편한 바둑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네. 흑이 이제 사르러 갔을 때 이게 다 살아버린다면은 백은 이건 손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상변 지키면서 네. 최규병 선수는 앞서 김만수 의원이 네. 말씀해 주셨던 중앙 차단의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아 근데 이게 노림이라는 게 네.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바로 나중에 노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싸움 자체가 백이 조금 불리해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쓱 하나 돌이 뭐가 왔을 때 이제 그런 네. 얘기인데 바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두면 노림수가 아니죠. 네. 네. 자 이제 지금 이었을 때 여기 살아간 거는 흑의 성과예요. 이제 조금 이제 이쪽을 뭐 붙이러 가거나 뭐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었을 때 빵따님이 돼 있는 것과 안 되는 건 차이가 크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흑이 그냥 살았다라고 하면은 백 전체가 어떻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에요. 네. 요돌이 살아간 게 두 가지 의미에서 흑은 백의 모양의 균열을 낸 거는 맞습니다. 저 차단에 갔는데요. 네. 흑이 살 수가 있나요? 백이 끊었을 때요? 지금 이쪽을 끊으면은 네. 일단 이거에 잡고 한 점을 여기 두면은 따낼 때, 자, 이 모양은 자체로는 지금 두 집이 안 나요. 네. 자, 그런데 야, 이거 이런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나가고요. 나가야 되죠? 네. 나가고, 자, 이게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일선에 이 묘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이게 타고 갑니다. 일선으로 외줄 타기를 갑니다. 네. 외줄을 타고 가면은 백이 약간 걸리죠. 그러니까 잡는다는 확실하게 잡는 수가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끊어갔고요. 흑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일선으로 연결을 하는 수단 있긴 한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흑의 한 점을 잡아야 돼요. 잊지는 못합니다. 잊으면 그냥 잡혀요. 잊는 것은, 자, 여기를 두고, 자, 이거는 이제 수가 들어가면 이어야 되므로 한 수 부족입니다. 자,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따낼 때 백이 어떻게 잡으러 가느냐?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나가는 수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이게 남아 있어요. 보통은 흑이 안 되는데 하필 여기에 돌이 있어서. 네. 하여튼 아까 보여드린 그 묘수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자, 두 대국자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요? 백의 입장에서 그냥 살려주면은 그거는 좀 억울합니다. 흑도 노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단 다음 수를 아마 백이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백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 좀 돌이 놓여지면은 알기 쉽게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이 지금 여기를 어떻게 둘 거냐. 이으면은 이게 잡혀요. 근데 절반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는 건 승부수예요. 네, 백이 잡으러 갔을 때 이 나가는 수가 되냐 안 되냐. 요걸 네.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됩니다. 근데 백에게도 뭔가 준비된 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지금 흑이 손길이 못 나가는 거죠. 네. 다행히도 차민수 선수는 아직 시간이 남아 네.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 장기전인데 집 차이뿐이 아니라 이거는 선수권을 뺏김으로 여기를 뺏기면 답이 없어요. 네. 일단 이건 뭐 지든 이기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자. 자, 전체를 버텨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끊음 이후에 승부처입니다.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이국도 승부처 장면. 과연 좌변의 흑 대마는 어떻게 될까요?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11라운드 1경기 부천 판타지아와 서울 구전노경의 대결. 자, 2국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고요. 3국도 치열하게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2, 3국 함께 보도록 하죠. (11라운드) 1경기 서울 구전노경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자, 중반전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는데요. 2, 3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천 판타지의 정대상 선수도 처음부터 이 백의 대마를 계속 이제 쫓아갔어요. 보시면은 이 대마를 계속 쫓아갔는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마를 쫓는 바둑이 좀 드물죠. 네. 다만 이게 두면서 흑이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입니다. 이 석점이 잡혔어요. 자, 과연 이 다음에 흑이 입장에서 잡으러 가는 수를 더 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네. 자, 정대상 선수의 생각은 네. 그 자리에 있는 걸 선수로 하고 중앙을 막겠다라는 뜻일까요? 이 돌이 지금 잡혔죠. 이 돌이 좀 잡히면 안 되죠. 네.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돌이 잡히긴 했는데 네. 또 여기 이제 집의 모양이 있어서 이 바둑은 뭐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어려운 바둑입니다. 자, 다만 역시. 돌의 처음부터 벌어지는 돌의 흐름은 네. 흑이 그냥 뭐 무조건 공격 일변도로 좀 두고 있어서 네. 이 바둑은 개가 바둑으로 도저히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이제 이쪽은 첫째 이 승부처는 결국에는 이제 서로 타협이 돼서 패가 됐습니다. 자, 이게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두 집 내고 살고 따내면은 한 집밖에 없으므로 이제 잡히게 되죠. 네. 지금 이 패가 됐는데 일단 불리한 바둑을 패로 만들면은 일단 이거는 흑이 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풀렸을까요? 네. 자, 두 판 모두 대마가 걸려 있는 장면. 자, 다시 2국으로 가보겠습니다. 30초. 하나. 오늘 참고로 1국과 3국은 모두 팽팽합니다. 네. 이 바둑도 뭐 좀 패가 돼서 지금 흑이 좀 버텼습니다. 네. 이 바둑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부터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다 연결을 해 가면서 집을 네. 내자는 것들이 팩감으로 팩감이죠. 사용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10초. 하나. 팩감도 이제 더 나오기도 합니다만 넷. 이 패를 졌을 때 이 백이 전체가 못 살았어요 지금. 네. 또 웬만한 팩감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 백이 흙이 살아버리고 여기를 두면은 전체가 못 살았습니다. 백도 팩감을 사용할 때 이 대마와 연관이 네, 되어 있는 그렇죠. 팩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백이 잡으러 갔는데 야 이거 이제 바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백이 팩감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네. 백이 믿는 구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여기죠. 여기 팩감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여기 두고 팩감 여기 두고 계속 대형 손해 팩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손해 팩감을 많이 쓰고 흙도 여기다 팩감을 쓸어 가는데 이거 못 네. 받아요, 결국에는.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이 물론 이거는 이제 억지로는 이 패를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쪽에서 손해 팩감을 너무 많이 쓰면은 네. 막상 형세는 별거 없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바둑이 이제 어려워졌네요. 지금은 아까는 백이 좀 편하게 들 수 있지만 지금 패가 걸린 것도 있고 백도 좀 사활이 걸려서 네. 야, 이제는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어지럽게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차민수 선수의 버티기가 그렇죠. 굉장하네요. 둘, 그렇죠. 아, 네, 이었고요. 자, 결국 비장의 팩감을 쓰긴 썼는데 네. 자, 이렇게 백에게도 부담이 생길수록 판은 더욱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흙은 다만 여기서 조금 선택이 만만치 않은 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으면 이쪽 팩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이쪽 팩감을 2번 연타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입고 난 다음에 이쪽을 뚫리고 따로따로 사는 거. 아. 2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백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작전이 네. 어떤 작전이 될지. 보통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네. 공격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둑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네. 예, 그냥 통계적으로 시간이 없는 바둑에서는 공격자가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있는 게 답이에요. 네. 근데 이건 다만 이제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양곳마가 돼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반면에 이쪽을 둬서 2번의 연타를 하면은 일단 흙으로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을 편하게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공격자가 대체로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둑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여기를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실리로 버티는 게 더 네. 나을까요? 모를 때는 챙겨야죠. 네.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모를 때 잡으러 가지만 고수들은 모를 때 일단 현찰을 챙깁니다. 네. 자, 공격자의 승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은 좀 심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시간이죠, 시간. 네, 네.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또 거꾸로 공격자의 승률이 올라가요. 반면에 그만 공격이라는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최유영 구단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이거를 다 챙겨놓고 수비로 가는 게 이제 마음은 편한 겁니다. 네. 자, 이걸 알기에 지금 차민수 구단도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는 없는데 받았습니다. 일단 양분되는 것이 너무 신경 쓰였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팩감을 어느 쪽으로 써야 되냐. 근데 흙이 또 부담이 됐어요. 네. 이거 하나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절대 팩감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 너무 크지 않나요? 이게 여기 둬도 일단 백은 한 칸 뛰고 여기 호구 치게 되면은 잘 안 잡히는 돌인데요.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자, 물론 이게 꽤 아프긴 합니다. 네. 백이 거꾸로 받나요? 받고 계속 중앙 30초. 팩감을 사용할까요? 거꾸로 받네요. 버팁니다. 근데 그 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생겼어요. 네. 이으면은 자, 이 백의 돌이 잡혀요.
자, 그럼 백이 팩감을 쓰는 게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흑도 비상수단으로 105점을 차단하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걱정거리가 사라졌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아까 팩감만 따지면 이제 일로 끊어야 되는데 여기로 둔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여기를 끊어서 둔다고 한들 요 수가 남아 있으면 네. 공격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로 끊는 유의 팩감은 이제 다 제로가 돼 버렸고요. 100은 다음에 느는 팩감 하나 정도 나오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바둑을 보면은 여덟, 어, 아홉. 흑은 뭐 불리하니까 당연히 사회 남았어요. 최대한 이제 버티는 바둑으로 두고 있고 네. 최병 구단은 반대로 원래 기풍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이니까 네. 예, 지금 두 대국자가 정리가 서로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흑은 이제 요 정도 팩감은 듣질 않습니다. 뚫더라도 뒤로 하나 싹 빼버리면은 다 연결이 되므로 이건 팩감이 안 됩니다. 아, 젖혀도 차단이 안 되는군요. 네. 셋, 이쪽은 팩감이 아예 안 돼요. 네. 다섯, 이거 하나밖에 여섯, 없습니다, 일단. 일곱, 여덟. 초읽기를 하나 사용하고 네, 네. 2개 연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두고 따낼 수 있는데 백이 네. 느는 거는 팩감이 돼요. 요거는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따냈을 때 결국 팩감을 여기는 안 된다고 보면은 여기로 두 번 두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두 번 둬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두 번을 둬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절대 팩감은 남겨놓았고요. 네. 자, 백이 여기 돌이 없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바로 가버립니다. 네. 자, 여기서 백은 손을 돌리고 아예 패를 해소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받으면은 이걸 살려주게 돼요. 거꾸로 이제 받아주면은 이 팩감을 백은 두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받아주는 순간 팩감은 이제 무한대로 나옵니다. 이쪽은 어떻게 두더라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 받아주나요? 어. 계속 그래도 이제 버티나요? 받으면 팩감이 하나 더 있다. 이거를 좀 두고 싶은 아. 거죠. 백은. 자, 여기로 두고 싶은 건데요. 네. 아, 그 자리. 거기는 절대 팩감은 아닙니다. 절대 팩감은 아닙니다. 두 점을 잡더라도 네. 하변 전체를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최소한 패는 나는데요. 이 정도로 만족을 하나요? 글쎄요, 이 바둑은 개가 바둑으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백의 부담은 다른 데는 팩감을 쓸 수 없는 게 패를 지는 순간 하변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대한 이 백의 대마가 불안정해요. 다른 네. 곳은 아예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버티네요. 받았어요. 계속 버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다만 이제 백이 팩감을 쓴 게 좀 악수 팩감이긴 합니다. 흑도 네. 이 상변에서 팩감이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서로 이제는 이제 좋은 팩감들은 다 사용을 했고 네. 이제 서로 악수 팩감과 악수 팩감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 백흑은 한 점을 넣을 때 이게 팩감이 아직까지 됩니다. 백이 여기서 좌변 잡고 그냥 이 절반만 내어주는 것은 어떤가요? 좀 그래도 둘 수는 아쉽나요? 있습니다만 그럴 거면 진작에 뒀겠죠. 아, 네. 네. 자, 근데 지금 백이 팩감이 없습니다. 이은 다음에 팩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흑은 비상 팩감이 하나가 있어서 네. 패를 이기려면 지금 지금 두나요? 네. 야, 여기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딱 절반을
떼어주네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보통은 흙이 처음부터 붙여왔을 때 손을 빼야 되는데 백이 처리를 받아준 게 흙을 더 도와준 꼴이 됐어요. 최규병 선수의 생각은 이게 모양이 더 깔끔하다라는 뜻이었을까요? 글쎄요. 백도 나중에 다섯, 한번 물어보면 네. 그런 답변을 듣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가 또 재밌습니다. 네. 두 점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또 버티는 수도 있어요. 중앙으로 밀고 나가서 거꾸로 버티는 게 있는데 어지러워지겠네요. 지금 그래서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중앙으로 밀어간다면은 이 백도를 움직여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또 상반이 많이 다치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백은 다섯, 지금 굳이 여섯, 싸움을 안 해도 유리하긴 합니다. 네. 여덟, 근데 아홉, 지금 바둑 스타일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두 대국자가 이렇게 엄청난 싸움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바둑은 그냥 개가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여기서 그 백은 원래 우변에 지키면은 무난한 바둑인데 네. 지금 형세 판단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러면은 우변을 지키지 않고 또 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비어 있는 귀가 네. 우상귀 자, 유일하게 비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자, 최규병 구단이 과연 다섯, 냉정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일곱, 여덟, 불안정하죠. 아무래도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일단 흙이 한 65집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백은 좌변에 좀 잡은 돌이 50집 됩니다. 좀 상변에서 이제 득을 봤다라고 하면은 대략 65 정도 나요. 그러니까 덤 정도는 흙이 백이 다섯, 좀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곱, 근데 중앙에 백 석점이 아무래도 덩그러니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흙이 얼마나 큰 집을 내느냐, 예, 좀 충분히 흙의 입장에서도 예, 추격이 가능한 바둑입니다. 앞으로 중앙이 포인트가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살짝 긁어 왔을 때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아줄 수도 있고 네. 귀를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네. 30초. 부분적으로는 흙이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 그만큼 아직 역전이 안 됐다라는 것을 네. 참민수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귀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네. 변을 두면서 좀 상대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결국 급한 거는 백이 아니라 흙이니까요. 네. 그래서 백도 일단 우변은 참아 두었고요. 계속 흔들어 가네요. 아직 역전이 아니다라는 거를 네. 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귀를 두기 전에 먼저 침입을 했기 때문에 백도 이 변을 깔끔하게 네. 포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아니 교과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백이 그만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귀를 먼저 지켜야 되나, 변을 먼저 지켜야 되나, 흙을 잡으러 가야 되나. 근데 잡으러 가는 게 제일 솔깃한데 잡으러 가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귀 쪽에 단수 치는 약점이 있어서요. 자, 지금 최규병 선수는 하나 나가놓고 포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붙여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으러 가는 수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자, 귀에 단수 치는 약점이 있어서 좀 백이 흙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해요. 자, 이 바둑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네. 자, 먼저 끼워갔고요. 끼운 거는 좀 도와주는 수 같아요. 네. 끼우는 수는 백을 오히려 좀 도와주는 수입니다. 네. 오히려 좀 편하게 네. 만들어줬을까요? 그 단수를 이제 백이 단수 치면은 네. 흙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끊어서 단수 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둘, 그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후수가 되죠. 자, 지금이라도 귀로 가야 되지 않나요? 자, 손길은 좌측입니다만 갈라가나요? 근데 이거는 이었을 때 백이 귀를 한 번 더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아버리면은 네. 흑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없어요. 또 하나는 백이 빵따림을 주는 효과가 하나 더 있죠. 네. 중앙에 흑의 모양이 좀 있었는데 그 모양이 이제 꽝이 됐습니다. 그 백이 흑이 이어서 변했겠지만 귀를 백이 먼저 두면은 귀를 뺏기니까 거기는 똑같아요. 10초, 서로- 그러면 중앙에 빵 때림을 당해서 중앙 모양이 지어진 것만큼 아. 오히려 손해란 뜻입니다. 네. 일곱, 흑은 상변, 백은 네. 우상귀 서로 차지를 했고 그리고 빵따냄의 효과가 중앙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이 좀 효과를 네. 얻었다라기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호구를 치면은 흑이 살릴 수가 있나요? 호구 치게 되면 귀의 양단수와 중앙이 막혀버리면 석점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호구 치는 수를 두겠다 뜻이죠. 호구 치게 되면 결국에는 양쪽이 맞보기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서 뚫고 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제 유리한 쪽에서는 그래도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이게 변화가 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긴 한데요. 자, 흑이 귀와 변을 이제 선택 강요받게 돼요. 귀를 살릴 것인가, 변을 살릴 것인가. 다섯, 여섯, 일곱, 흑은 무조건 변을 살립니다. 귀를 살리지 않습니다. 네. 변을 살려야지만 뭐 확률은 좀 적더라도 어떻게든 변에 있는 백을 공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백이 먼저 여기서 중앙을 그렇죠. 젖혀가기는 어떨까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죠. 네. 원래는 지금 귀에 호구 치는 수를 두고 귀와 중앙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이제 다섯, 아주 그냥 정수라고 보여지지만 여덟, 상대가 버텨나올 게 뻔하니까. 네. 예, 그 자리까지 선수를 네.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상대가 귀를 안 살릴 걸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선수를 하고 중앙 막아간다면 석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 막으면은 일단은 흑이 좀 괴롭죠. 석점 막히면 사은수가 안 보입니다. 30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힘들어하는데요. 네, 수상전이 되면 한 수 부족이에요. 네. 자, 여기서 출기를 보냈고요. 자, 네. 자, 지금 여기를 두면은 이쪽에 트럭이 막혀서 이게 여기 약점이 좀 있긴 한데 이쪽에 싸움이 됩니다만 어쨌든 흑이 한 수 부족입니다. 30초. 하나, 흑은 이제 강수는 여기를 두고 뭐 받아주면은 다섯, 패로 다시 버티는 게 네. 다시 승부수일 것 같아요. 아홉, 여기서 초읽기를 네. 다시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흑이 승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겠죠. 지금 뭐 세 판 모두 그냥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세 판 모두 그냥 서로 치열한 전투 바둑에 대마까지 서로 엮여버려서 마지막. 하나, 둘, 이게 뭐 정말 이 라이벌전은 알 수가 없네요. 다섯, 여섯, 일곱. 네, 귀를 살렸습니다. 중앙을 나가더라도 백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사활로 어쨌든 승부가 갈라지겠네요. 자, 이런 데서 이제 흑이 일단은 올인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 뭐 지든 네. 이기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네. 없다. 쭉 네. 하나 둘 그러니까 그나마 확률 높은 거는 사활로 가는 것이 다섯, 어렵다라는 건데, 아, 네. 백도 그 확률이 좀 떨렸을까요? 네. 유리한 쪽에서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몸을 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승부의 심리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승부 감각이 대단한 이 차민수 구단이 상대 심리를 이용을 했어요. 자, 어쨌든 흑이 한숨 돌렸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흑을 살려줘도 집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일단 1차적으로 있겠고요. 네. 그래서 불확실한 자리를 가지 않는 네. 거군요. 그러면 굉장히 이 현실적인 판단인데 다만 이제 집 차이는 아마 꽤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압박하죠. 이 상대가 아무래도 이 승리를 눈앞에 두면은 움츠려드는 것이 이게 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져치면 패가 되는데 백이 아까 승부를 피했다라고 보니까 저 패도 안 할 거다라고 차민수 구단이 좀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흑은 강수를 네. 두기가 편해졌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 요 패를 백이 할 수가 있는데 그 패감 자체도 사실 흑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유리한 쪽에서 아까도 피했으므로 지금도 피할 거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뒀는데 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나가는 게 좀 더 활발해졌죠. 백이 뚫고 나갈 때 나오면은 이제 싹 다 연결이 돼 버렸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유리한 다섯,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패를 걸어갈 네. 이유가 없겠죠. 자, 양쪽을 따로 처리를 합니다. 자, 올 시즌 다승 1, 2위 간의 대결. 자, 그리고 상대 전적도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급소를 때려갔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백이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백이 네. 나쁘지 않은 건 맞네요. 자, 이제 이렇게 연결해라 그 얘기인데 바둑이 불리한 흑은 패를 하겠죠. 아까도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입니다. 백은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효율적으로 지켰고요. 네. 흑도 저 패는 버티는 건가요? 네, 여기 이을 여유 없어요. 네. 이을 여유 없습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 또 하나 이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 아, 그 자리도 큰가요? 네. 여길 둬야지만 물론 처음에 바로 선수가 되진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이 나중에 처리가 안 돼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 흑의 입장 여길 둬야지만 백으로 하여금 굉장한 이제 압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넷 백도 여기를 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일곱 그러니까 서로 여기를 두고 싶은 건데 흑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백이 호구 친 것도 지금 굳이 안 둬도 되는 자리인데 자 이건 흑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이 바둑은 이제 초장기전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네. 백이 한 수, 두 수, 세 수를 둘 리가 없잖아요. 계속 공비를 메워 가다가 끝날 때까지 기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졸기. 여덟 네. 이 수는 백이 실수예요. 백이 여기도 써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써야 되는데 이거 조금 당할 수는 있는데 이미 연결이 되어버려서 삶에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 집으로도 여기가 나쁘지 않았고 자, 이 바둑은 이제 백이 마무리가 참 어려운 바둑이네요.
지금이라도 1선. 네, 지금이라도 여기 둬야 네. 되네요. 여기까지 쳐져 있었더라면은 흙이 더 골치가 아플 뻔했는데 네. 아까 30초. 하나, 여기 둘 기회가 좀 없었긴 했어요. 네. 좌변이 워낙 네. 시급했기 때문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흙이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이어야 되는데 이건 수상전이 안 되죠. 네. 흙이 거의 바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마음 편하게 두는 게 나을까요? 버티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실은 안 둬도 아직까지 큰 탈은 없거든요. 네. 자, 백은 안전하게 한 집을 내고 그냥 살아두어서 마음 편하게 갈 것인가.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보통은 과연. 손을 빼게 되죠, 보통은. 네. 여덟. 아, 네, 오히려 패를 뺍니다. 갔습니다. 빼고 와중에 패를 걸어갔어요. 네. 이제 시간이 없고 이런 바둑이 마무리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바둑은 이제 알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유리한데 왜 이렇게 패를 걸고 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초읽기, 이게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저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네. 나오는 패감도 믿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백이 유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제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역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공배를 다 메워놓고 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이제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바둑은 정리가 안 되는 바둑이므로 이제 다시 또 긴 바둑으로 갑니다. 이 팩감으로 보면은 백이 쪽에 하나가 더 있고요. 이 두 개, 세 개, 한 네 개. 확실한 팩감은 네 개, 한 다섯 개 정도 되나요? 다섯 개. 자, 흑이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하나, 둘, 대략 두 개. 넷, 다섯. 팩감을 위해서 아, 네. 자, 두 개. 이 수가 뭐 당장은 팩감이 아니니까 두 개 정도. 세 개까지 있군요. 세 개. 한 패가 백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흑은 반면에 그러나 숨어 있는 한 팩감만 찾으면 백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자리 차단이 되는 자리가 맞아요. 네. 집으로 크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둬야죠. 지금 흑이 백이 눈에 보이는 건 한 팩감이 많은데 백도 여기 이제 팩감을 쓰게 되면은 네. 여기에 팩감이 생겨요. 아, 네. 서로 간에 백이 패를 이기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백이 이 네. 우상 쪽으로 패감을 쓸 때 사선 단수 치기 전에 먼저 1선을 젖히는 것은 네. 어떨까요? 손해인가요? 뭐 약간 손해인데 이것도 팩감이 되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딴에서 받겠죠 이제는. 아, 그러면 중앙이 중앙이 달라지겠네요. 약간 달라지죠. 흑이 따내는 게 깔끔한데 네. 뭐 한 집이 아쉬운 판에 뭐빵 따르면 깔끔하게 못했습니다. 집으로 최대한 버텼고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도 이 팩감을 제일 마지막에 쓰려고 하는 게 백도 하나 쓰고 둔 다음에는 흑이 두 개 하나 두 개가 팩감이 더 나으니까 네. 웬만하면 마지막에 두려고 할 것 같고요. 자, 백이 이었을 때 이 팩감을 이제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팩감이긴 확실한데 자기 수를 메우는 거라 아, 이 바둑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배가 채워지면 결국 나중에 여기 이 승부수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약간 되죠, 아무래도. 정말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두겠지만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뒤로 밀어두겠네요. 그리고 상대가 끝까지 포기 안 할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팩과 백이 흙이 계속 버텨오면은 이게 나중에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이런 게 뭔가 두기가 좀 싫은 거죠. 일단은 이 좌상 쪽에서 일단은 뭐 팩감을 이게 여기 사용할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둘, 쓰고. 셋, 넷, 다섯, 여섯. 최규광 선수는 길게 갈 거 없이 네. 상변 패로 이겨서 큰 집을 차지하겠다. 좀 격차를 벌려놓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패만 이기면은 제일 확실한 마무리가 되는데 이 팩감이라는 게 의외로 좀 흙이 숨어 있는 팩감들이 은근히 있어요. 둘, 지금 하여튼 이 팩감을 보실 때 백은 이 팩감 쓰기가 껄끄럽고 흙 여기 쓰기가 또 껄끄럽습니다. 또 백을 자충으로 만들면 이걸 아껴야 되거든요. 지금 요런 정도 팩감은 백이 그냥 시원하게 좀 있는 분위기예요. 아, 그런가요? 요런 팩감들. 흙이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바둑이 만만치 않으면 흙이 백이 받겠지만 네. 지금 상변이 뜯기면 피곤하거든요. 바로 물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충이 채워지면은 또 백도 우변에서 팩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치중한 수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백도 애매하네요. 서로 애매합니다. 네. 근데 백은 여기를 두면은 네. 여기 팩감이 이제 생길 수 있지만 네. 흙도 나오면서 또 팩감이 또 아.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그래서 뒤로 일부러 양보했는데 네. 자 바둑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백이 유리한 건 확실하고 지금 백은 흙에 악수팩감을 좀 두던가 네. 아니면은 실수가 나오기를 좀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차민수 구단이 굉장히 치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악수팩감은 돌아 이거죠. 흙이 먼저 돌아 이게 그 얘기죠. 나도 한번 둘게 그 네. 얘기인데 여기 그냥 서로 먼저 두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넷, 다섯. 네. 야, 이건 승부수네요. 이건 승부수예요. 패를 졌을 때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굉장한 손해입니다. 백은 대신에 흙도 손해인데 백이 팩감 하나를 쓰라 그 얘기죠. 그냥 이으면은 끊고 살릴 때 단수 쳐서 어려워지니까요. 자, 이게 하나, 단수 쳐놓고 백이 여기서 이제 그만 외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만합니다 이제. 네. 여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은 보험을 좀 살짝 들어놓은 거죠. 네. 패를 졌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집을 일단 얻었고 흙이 여기를 두고 메울 때 이렇게 누는 거는 이 형태가 더 자충이 걸려갖고 네. 일단 손해인 겁니다. 백이 알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게 패가 되기는 합니다만 뭐 이제 서로 이제 한숨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여기겠네요. 여기 네. 과연 손이 돌아오느냐? 백이 만약 여기를 안 두고 다른 끝내기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바둑은 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끝내기가 여기는 뭐 흙이 이거 다 버틸 수는 없고요. 이어야 네. 되는데 집으로는 무조건 젖히는 게 커요. 깔끔한 거는 여기가 제일 깔끔하고. 백도 중앙을 먼저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중앙은 서로 공배가 되죠.
뭐 둘 수도 있습니다만 네. 굳이 또 먼저 둔다고 얻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패만 굴복을 시키면 되는 건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데로 이제 둘 필요가 없고 예, 굳이 둔다면은 뭐 여기 지키는 정도. 네. 어쨌든 자, 흑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네, 흑이 이제 흑돌이 거꾸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둬서 버틸 것인가, 패를 어쨌든 노릴 것인가, 아니면 끝내기로 갈 것인가. 자, 서로 5개 똑같네요. 살짝 고민이 됩니다만 네, 집으로는 변 쪽이 더 큽니다. 중앙도 흑이 먼저 이렇게 꼬부려 간다면은 약간 네. 백의 약점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굴복을 시켜놔야 되죠. 굴복이 안 되면은 얘기하신 게 이거죠. 네. 맞고. 그래서 이제 굴복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백도 다 받아버리는 통에 굴복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저 아, 하나. 밀어갔네요. 이쪽이 이제 굴복이 서로 이제 저쪽 완료가 되면은 이 5점이 잡힌 게 10집이에요. 물론 엄청 크진 않지만 10집밖에 안 되니까 이쪽이 더 이런 데가 더 이제 깔끔해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100이 이쪽을 지킨다고 봐야 되겠고 자 이제 흑의 선택입니다. 여기냐 여기냐. 네, 이 선택을 이제 흑이 어쨌든 하게 되겠습니다. 흑이 묘하게 이었네요. 백은 중앙 쪽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약점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 이쪽을 두고 늘고 단수치고 이제 다 있더라도 이제 흑이 여기를 이제 못 두게끔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네, 연결하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자동 선수가 되므로 네. 여기 약점이 없어졌습니다. 자, 흑은 이제 하변 쪽을 끝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1국의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 1국에서는 구전 노경의 마지막. 1지명 하나, 김일환 선수가 둘, 2지명 강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 6, 7, 정말 여덟. 이 판도 치열한 전투 바둑인데 강원 구단과 김랑 구단의 대국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바둑이었고요. 대마가 뭐 서로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엔 어려운 바둑인데 네, 김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군요. 일단 이 바둑은 백이 좀 유리한 거고 3국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3국이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 약점은 괜찮은 건가요? 흑이 네. 아직은 이제 백이 네. 네. 이어야 되죠. 뭐 삼국도 뭐 너무 잡힌 돌들이 많아서 누가 유리한지 판단이 참 어렵네요. 지금 거의 1대1 스코어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3국이 승부판이 되겠는데요. 3국은 초반부터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대마를 노려가던 정대상 선수. 네. 지금 정대상 선수가 유리한 바둑이네요. 아, 그런가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 11라운드가 승부 라운드인데 또 한번 크게 요동을 치겠습니다. 그 수가 되나요? 그 수는 찝는 게 네, 찝고 네. 지금은 흑이 막판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대마가 잡힌 네. 건가요? 네, 요거는 네. 좀 잡혔어요. 네. 여기가 선수가 돼서 네, 지금은
집이 안 납니다. 네. 아, 깜빡 실수를 해버렸네요. 근데 다만 이 수가 아니어도 지금 바둑은 백이 요 바둑은 예, 아무래도 이제 유리의 백이 거의 승리를 굳히는 바둑이어서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네. 자, 복기를 나누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인데요. 일단 승부처 장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지만 예, 초반에 승기를 잡은 백이 일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은 완승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국의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끝났나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대1 스코어에서 3국. 아, 3국 부천 판타지아가 가져갔습니다. 네. 야, 정말 이제 지금 6승 4패가 세 팀이고 5승 5패가 세 팀인데 5승 5패였던 부천 판타지아가 6승 1등을 꺾으면서 야, 이건 또 이제 순위가 네. 크게 또 요동치겠네요. 자, 경기 부천 판타지아의 최규병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승 경쟁도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차민수 일단 좋은 바둑을 보여줬는데 초반에 열세를 극복을 못했네요. 네, 최규병 선수가 차민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9승 2패가 되었고요. 다승 공동 1위가 되었습니다. 네, 11라운드 1경기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2대1 스코어, 부천 판타지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부천 판타지아 11라운드 1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네, 세 판 모두 상대의 전적이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승부였는데요. 부천 판타지아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위권으로 쳐졌던 팀이 지금 이제 1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반면에 구전노경은 좋았던 흐름이 끊기면서 약간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 판타지아가 2연승, 그리고 구전노경은 네. 2연패에 빠지면서 이 더욱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자, 11라운드 2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1라운드 2경기도 빅매치입니다. 네, 그렇죠. 서울- 공동 1위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오더로 보면은 3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팽팽하게 짜여졌고요. 3국 백성호 선수 대 장수영 선수의 대결도 재밌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와 부산 KH 에너지, 이 나란히 6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7승으로 올라갈 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11라운드 1경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천 판타지아가 서울 구전노경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